선혜야, 네 오빠 결혼 날짜 잡혔다. 7월 1일에 한대. 진짜 얼마 안 남아서 엄마 마음이 급해지네. 엄마 마음이 급할 게 뭐가 있어요. 결혼은 다 알아서 하는 거지. 나 결혼할 때 엄마 하나도 긴장 안 하시던데? 너야 워낙 독립적이고 드센 성격이라 알아서 잘 하겠거니 했지 뭐. 네 오빤 다르잖니. 마음도 여리고 워낙 착해서 엄마가 챙겨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오빠 결혼할 때 전세금까지 마련해 준 거예요? 닭 팔고 생선 팔아서 뭐 남는 게 있다고 3억 5천씩이나 모으셨대요. 나 결혼할 땐 오히려 엄마한테 3천이나 드리고 갔잖아요. 오빠도 본인이 모은 돈에 대출받아서 알아서 결혼하라고 하세요. 요즘 세상에 남자가 집해 가는 건 당연한 거지 뭐. 넌 이서방이 방 4개짜리 집 해왔잖냐? 우리 아들도 최대한 기죽지 않게 해가야 처갓집에서 대우받는 거야. 우리 남편 방 4개짜리 집 해왔어도 엄마가 뭐 얼마나 잘 대접해 주나요? 다른 집은 장모가 사위 오면 씨암탉 잡아준다는데 우리 집은 사위 와도 맨날 김치 반찬만 내오시면서. 사위가 삼성 다니니 그동안 공무원 준비하느라 백수였던 우리 아들 기죽을까봐 그랬지. 다행히 구급 붙고 공무원 동료를 며느리로 데려와서 내가 아주 기분이 좋다. 참네, 맨날 오빠. 나한테 오빠 반만 대우해줬다면 난 행시 합격했겠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넌 공부 못해서 천문대 간 주제에. 그것도 엄마가 대학 학비 안 대준 데서 최대한 짧게 다니고 취업 잘 되는 학과로 골라서 간 거라고요. 덕분에 스튜어디스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그래, 넌 혼자서도 워낙 잘 사니 걱정이 없다. 내 걱정은 오로지 네 오빠야. 자고로 큰아들이 잘 돼야 그 집안이 바로 서는 법이야. 어휴, 알겠어요. 맨날 똑같은 말만. 여튼 이번에 오빠 결혼하는데 최대한 협조 좀 해라. 내 이서방한테도 말해놨다. 남편한테 뭘 말해놔요? 아, 이서방이나 너나 대기업 다니니까 맞벌이에서 돈 잘 벌잖니? 여지껏 많이 모아놨을 거 아니야. 오빠 결혼할 때 한 1억만 내놔봐. 엄마! 나한테 1억 맡겨놨어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1억 내놓으란 말을 하세요? 오빠가 뭐 얼마나 나한테 잘해줬다고. 1억까진 못 내놔요, 엄마. 그럼 딱 반만, 5천만 원만 내놔봐. 신혼집 전세금 마련하면서 대출받은 게 좀 있으니. 내가 그 집 전세금 대출까지 갚아줘야 해요? 오빠는 지금껏 나한테 연필 한 자루 사준 적 없어요. 한 3천만 원만 내놓을게요. 더 이상은 안 돼요, 엄마. 이 못된 년 같으니라고. 내가 널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이렇게 오빠를 무시하냐? 너 진짜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돈 있으면서 하나뿐인 오빠 결혼할 때 못 내놓겠다는 거냐? 정말 이럴 땐 아빠가 진짜 보고 싶네요. 아빠는 정말 나한테 잘해주셨는데 엄마는 나 맨날 욕하고 구박하고 나중에 키워준 갚으라고만 하고. 돌아가신 네 아빠 때문에 다 이렇게 된 거니까 그리워하든 말든 얼른 돈이나 내놔. 엄만 맨날 아빠 탓하더라. 여튼 3천만 원만 계좌로 쏠게요. 더는 요구하지 마세요. 3천도 저희한텐 큰 돈이라고요. 알았다. 어휴, 독한 기집애. 안녕하세요. 단톡방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수씨 안사람 될 배명현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우리 새아기가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저번에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주 조신하더니 카톡 말투도 너무 교양 있구나. 새언니 안녕하세요. 오빠 여동생 김선혜예요. 새언니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엄마가 엄청 좋아하시네요. 그럼 좋아하고 말고. 우리 창수랑 같이 구급 공무원이면 안정적이고 좋지. 뭐 평생 연금 나오고. 부모님도 다 교사시라고? 교육자 집안에서 자라서 그런지 아주 반듯하더라고, 새아기가. 네, 정말 얌전한 사람이에요. 무슨 조선시대 여인 같다니까요. 짧은 치마 입은 것도 못 봤어요. 항상 정숙하게 하고 다녀요. 안녕하세요. 형님 매제되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족분들께서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신혼여행이 코앞인데 선물 뭐 사다 드리면 좋을까요? 그래요. 아무거나 사가는 것보다 낫지. 명품백? 아니면 양주? 와인? 지갑? 원하시는 것들 말씀해 보세요. 특히 엄마,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요. 아이고, 절대 아무것도 사오지 말아라. 니네가 돈이 어딨니? 무조건 아껴야 잘 산다. 어머, 엄마. 저 신혼여행 갈 때는 명품백이랑 지갑, 양주 다 사오라고 하셔놓고 오빠한텐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고요? 엄만 맨날 이렇게 차별하신다니까. 야, 이 기집애야. 너네 부부는 대기업 다니니 월급이 많지만 얘는 공무원 부부잖니. 월급 빤한데 거기서 뭘 사오라 그러겠니? 벼룩에 간을 내먹어라, 야. 그래요, 형님. 저희는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신혼여행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그래? 그럼 엄마 것만 최대한 좋은 걸로 골라볼게요. 기대하세요, 엄마. 우리 아가 창수야, 절대 과소비하면 안 된다. 엄마 거 그럼 로션 딱 하나만 사오든지 해라. 아휴, 나이가 30대 중반인데 아기라니. 진짜 미치겠네 아주. 엄마, 새언니도 있는데 그놈의 아기 소리 좀 오빠한테 하지 마세요. 오냐, 카톡으로 늘 쓰던 말이라 습관적으로 나왔구나. 어쨌든 외국 나갈 때는 항상 코로나 조심하고 몸 조심해서 다녀와야 한다. 네, 어머님 명심하게 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래, 새아가 너만 믿는다. 우리 창수 잘 인도해서 신혼여행 사고 없이 잘 다녀오렴. 1년 후. 어떻게 새언니랑 출산 예정일이 이렇게 가깝니? 신기하다, 얘. 그러게 말이에요. 새언니는 쌍둥이잖아요. 어휴, 두세 배는 힘들겠어요. 난 우리 딸 하나만 낳고 더 이상 안 낳으려고요. 그래, 넌 예전부터 자식 딱 한 명만 낳겠다고 했었잖아. 아참, 스튜어디스들은 육아휴직이 3년이나 된다고? 네, 맞아요. 3년 동안은 우리 딸 키우는 데만 집중하려고요. 그래, 넌 이서방이 삼성 다니니 연봉도 세고 잠깐 동안 외벌이 해도 되지 뭐. 그나저나 니네 오빠가 걱정이다. 또 뭐가 걱정이에요, 엄마? 새언니 공무원이라 육아휴직도 길고 좋죠, 뭐. 그동안 네 오빠가 외벌이 해야잖니. 전세금 대출 중에 반은 네 오빠가 갚고 있는데 생활비도 모자랄 판에 대출을 언제 갚겠니? 그럼 대출 절반은 엄마가 갚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힘 닿는 데까지 도와줘야지. 요즘 세상에 부모 도움 없으면 힘들어. 어휴, 생선 가게 요즘 잘 안 된다면서요, 엄마. 오빠 맞벌이인데 그런 것까지 다 갚아줘야 해요?
그래서 말인데 선혜야, 너 육아휴직 3년이나 쓴댔잖니? 네 새언니는 1년만 육아휴직 하라고 하고 나머지 2년은 네가 오빠네 애기 좀 봐주면 안 되겠니? 집도 가깝지 않냐? 며느리가 지금 육아휴직하고 집에 앉아있을 상황이 아니잖아. 나가서 돈 벌어야 대출 갚지. 엄마, 나보고 육아휴직 동안 오빠네 쌍둥이를 봐주라고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요? 내 아기 보기도 힘들 텐데 남의 아기를 봐주라고요? 야, 오빠가 남이냐? 무슨 말을 그리 섭하게 하냐? 네 딸 보면서 오빠에게 같이 봐주면 되지. 그게 그리 어렵냐? 섭섭하게 말하는 건 엄마예요. 오빠가 나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희생을 강요하는 거예요, 엄마? 하여튼 엄마 제안 잘 생각해봐. 다시 말하지만 큰아들이 잘 돼야 우리 집안이 바로 서고 너도 잘 되는 거야. 네가 거절한다면 이서방한테 의논해 볼 테니 그리 알아. 아니 엄마, 착한 남편한테 말하면 다 예스하니까 자꾸 이서방한테 부탁하려 하시는데 남편한테 그런 말씀 꺼내지도 마세요. 야, 불쌍한 네 오빠 사정을 생각해서 네가 희생 좀 해라. 둘 다 안정적인 공무원인데 뭐가 불쌍하다는 거예요? 여튼 나중 일이고 새언니랑 의논해 볼 테니 일단 이쯤에서 그만 말씀하세요. 이제 10개월 후. 선혜야, 할 말이 있어서. 애기 보느라 바쁘지? 정신없지 뭐. 웬일로 나한테 연락을 다 했어? 오빠 무슨 일 있어? 좀 급한 일이야. 이거 한번 봐봐. 이게 인터넷에서 요즘 떠도는 공무원 사내 불륜 얘긴데 아무래도 네 새언니 얘기 같아. 뭐? 글 보아하니 진짜 새언니 케이스네? 새언니한텐 말해봤어? 혹시 아닐 수도 있잖아, 오빠. 말 꺼내봤더니 부정하는 기색도 없이 맞대, 자기 얘기. 그러면서 아기 다 버리고 그 남자랑 살겠다면서 집 나갔어. 심지어 직장도 출근 안 하고 공무원도 때려치우겠대. 그 남자가 그렇게 좋은가 봐. 어떡하니? 나 이제.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어머 어떡해. 쌍둥이들은 어쩌고. 일단 엄마 가게 못 나가시고 우리 쌍둥이들 보고 있지 뭐. 당장 어린이집도 알아봐야 하고. 아휴, 내가 일하면서 이런 거 다 챙기려니 한숨만 나온다. 내 팔자가 이렇다, 동생아. 결혼 한번 잘못해서 이게 무슨 꼴이람. 오빠 어쩔 수 없지 뭐. 어린이집 확정될 때까지만 엄마가 좀 봐주셨다가 확정되면 저녁 6시나 7시까지 맡기고 오빠가 퇴근하고 픽업해야지 뭐. 그게 말이 쉽지. 이제 10개월 된 핏덩이를 저녁 6시, 7시까지 봐주는 데가 있겠니? 내 마음도 안 좋고 그렇다고 내 월급에 시터를 쓸 수도 없고 엄마도 경제활동을 하셔야 하고. 그래서 말인데 혹시 네가 우리 쌍둥이들을 잠시만 맡아서 육아해 줄 수 있을까? 내가? 오빠나 엄마는 왜 이렇게 나한테 부탁 못해서 안달이야? 오빠 사정이 이렇게 된 건 너무 마음 아프지만 나도 10개월 된 딸아이 키우면서 살림 다 하기가 벅찬데 쌍둥이까지 맡으라고? 정말 미안하지만 난 못해, 오빠. 자신 없어, 미안해.
내가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라 그래. 이서방하고 잘 의논해서 우리 애기들 좀 한 1년이라도 맡아주면 내가 돈 좀 모아서 데려갈게. 1년이 짧은 기간이야? 솔직히 오빠가 나한테 그동안 정없이 대하고 뭐 딱히 해준 것도 없는데 이런 일 생기니까 나한테 애까지 떠맡기는 게 진짜 어이없다. 정말 미안해 선혜야. 우리 애기들 불쌍해서라도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여보, 오빠한테 좀 안 좋은 일이 생겼어. 응? 형님네? 뭔데? 새언니가 애기 버리고 다른 남자 쫓아서 집을 나가버렸대. 뭐? 그런 일이 실제 있구나. 너무 충격인데? 그러게 말이야. 근데 오빠가 나보고 쌍둥이를 좀 봐달라는데 나 대체 어떻게 반응해야 해? 왜 맨날 나만 나쁜 애가 되는지 모르겠어. 쌍둥이 애기들을 봐달래? 결정이 어려운 일이긴 하네. 엄마는 생선가게 계속 하셔야 하니까 애기 봐주시기 어려우신가 봐. 그렇다고 공무원 월급에 시터 쓸 비용은 안 되고. 그렇구나. 자기야, 우리 집 방 4개고 하니까 시터 한 명 고용해서 쌍둥이들 당분간 우리가 키워주자. 아기들이 불쌍하잖아. 시터 비용은 내가 댈게. 여보, 한 1년은 맡아달라는데 그게 가능하겠어? 내 월급도 괜찮은 편이고 시터 고용할 여유는 되니까 이럴 때 베풀어야지 언제 베풀겠어. 사촌들이랑 같이 크면 우리 딸 라온이 정서에도 더 좋을 것 같고, 물론 자기가 가장 힘들겠지만 평생 돌보라는 것도 아니니까 조금만 희생해주면 다 좋지 않을까? 자기는 바보인지 천사인지 잘 모르겠다. 이 소식 들으면 우리 오빠랑 엄마는 쾌재를 부르시겠네. 에이, 다 한 가족인데 이 정도 희생이야 뭐. 자기 힘들 텐데 퇴근하면 내가 많이 도와줄게요. 휴, 고마워요. 엄마랑 오빠한테 얘기 전할게요. 2년 후. 나 재혼할 여자가 생겼어요. 곧 혼인신고하고 같이 살려고요. 뭐? 그걸 왜 이제 말하니 아들아? 어떤 여잔데? 이번엔 진짜 정숙한 여자냐? 바람 안 필 여자 확실해? 네, 엄마. 지금 여자친구도 이혼하고 혼자 아기 둘 키우는 사람이에요. 나처럼 전 남편이 바람 펴서 이혼한 케이스라 본인은 절대 바람 안 필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인데? 직장은? 화장품 가게 조그맣게 운영하면서 단칸방에서 아이들이랑 함께 살고 있어.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은 모양이야. 어휴, 창수야. 돈 좀 있는 여자를 데려와야 네가 편하게 살지. 그쪽도 애가 둘이나 되면 방 2칸짜리 니네 집에서 어떻게 다 살 생각이니? 지금이야 선혜가 쌍둥이들 맡아주니 그나마 다행이다만. 엄마, 설마 쌍둥이들을 계속 나보고 키우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 조카 쌍둥이들하고 정은 듬뿍 들었지만 지난 2년간 힘들긴 엄청나게 힘들었다고요. 이제 오빠 재혼하면 그 집 자식들하고 다 같이 키우라고 보내야죠. 이제 한 가족이니. 그래, 선혜야. 지난 2년간 우리 애들 키워줘서 정말 고맙다. 이제 재혼하고 가정 꾸리면 어떻게 되든 애기들 다 데려올게. 얼른 돈 모아서 집 좀 넓은 데로 이사 가면 되죠 뭐. 공무원 월급으로 어느 세월에 모으니 참. 여튼 그 여자는 엄마가 한번 만나봐야겠다. 이번에도 바람 필 여자인지 아닌지 똑똑히 확인해야겠어. 네, 엄마. 조만간 식사 자리 한번 마련할게요.
선혜야, 애들 보느라 힘들지? 엄마가 그렇게 상냥하게 부르는 거 보니 또 뭔가 부탁하려는 눈치인데.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요, 엄마? 다름이 아니라 엄마가 생각해봤는데 네 오빠가 재혼해서 애기 4명을 어찌 방 2칸짜리 아파트에서 키우겠니? 그래서 말인데 너네는 라온이 딸 1명이지 않니? 더 안 난다고 했잖아. 네, 외동 확정이에요. 그런데요? 너희 집은 방 4개짜리 넓은 집이잖니? 네 오빠 돈 모을 몇 년만이라도 니네 집이랑 오빠네 집을 바꿔 살면 어떻겠니? 뭐라고요, 엄마? 지금 그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진짜 기가 차네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6명이 방 2칸짜리 집이면 너무 좁을 것 같아서 그래. 너무 심하잖아요. 조카 쌍둥이 2년간 지극정성으로 키워주었으면 됐지. 이젠 집까지 내놓으라고 해요? 엄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오빠만 사람이에요? 난 사람도 아니에요? 솔직히 지난 2년간 나한테 수고비 얼마라도 주고 애기 맡겼으면 내가 이렇게 억울하지도 않아요. 소고기 몇 번 사다 넣어준 게 다잖아요. 네 오빠가 자리를 잡아야 집안이 바로 서는 거야. 그 말씀 좀 그만하세요. 이 집은 절대 못 줘요. 이 말은 안 들은 걸로 할 테니 혹시라도 남편 귀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친정 일로 더 이상 남편 힘들게 하고 싶지 않네요. 야, 이 매정한 거사. 네가 나한테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아니요. 전 엄마한테나 오빠한테 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해요. 이제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엄마. 저도 마음 추스를 시간이 필요해요. 아주 비정한 것 같으니라고. 독한 년. 6개월 후. 김선혜 씨 맞나요? 나 최민석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맞는데 최민석 씨가 누구신지 모르는 분인데요.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내가 선혜지 친아버지 되는 사람이에요. 네? 저희 아버지는 한참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사진 보니까 어렸을 때 얼굴이 그대로 있네요. 내가 밀양 산골짜기에서 범랑 냄비 사업해보겠다고 3년간 밖으로만 돌았다오. 그동안 집사람은 몹쓸 병으로 죽고 혼자 남은 우리 딸 불쌍하게 여긴 동네 사람이 입양해서 서울로 갔다고 들었어요.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은 후 우리 딸 찾으려 엄청 노력했는데 이제야 찾게 됐네요. 내가 선혜 씨 아버지예요. 친아버지. 네? 아니, 너무 갑작스럽네요. 믿을 수 없는 게 당연하겠죠. 너무 당황스럽죠? 나도 믿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럼 친자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본 후 다시 이야기하지요. 그동안 찾지도 못하고 못해준 게 너무 많아서 한이 됐는데 내가 가진 것들 우리 딸한테 다 퍼줘도 여한이 없겠네요. 네, 친자 검사 해볼게요. 남편한테도 얘기해볼게요. 감사해요. 절 늦게나마 찾아주셔서. 2주 후.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왜? 오빠랑 집 바꿔준다고? 이제 결심이 섰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입양된 아이였어요? 그걸 어찌 알았니?
친아버지가 나타나셔서 친자검사까지 다 마쳤는데 맞네요. 엄마가 왜 날 그렇게 오빠와 차별해서 키웠는지 알겠네요. 그래, 난 반대했는데 남편이 버려진 아기 불쌍하다며 데려다 키웠다. 그리고 너 그렇게 말하면 섭섭하다. 너 키우는데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아니? 알겠어요. 오로지 돈. 맨날 돈 얘기뿐이죠, 엄만. 그래서 그 친아버지란 사람은 뭐하다 지금 나타났다니? 성공한 사업가가 돼서 나타나셨네요. 뭐? 사업가? 네. 저한테 지금껏 못해준 지원 다 해주시겠다는데 전 아직도 얼떨떨하기만 하네요. 어머, 그래? 그럼 내가 지금껏 키워준 돈 좀 보상받을 수 있겠구나? 안 그래도 엄마 몫으로 지금 사시는 옆 대단지 아파트 38평짜리 해드리려고요. 지금 한번 같이 보러 가요, 부동산에. 이제 만족하시나요? 어머나, 고맙다, 얘. 딸 키운 보람이 있구나. 아참,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네 오빠도 역세권에 67층짜리 주상복합 방 5개짜리 나온 게 있던데. 그거 하나 어떻게 안 될까? 그건 엄마 집 팔아서 해주든지 같이 살든지 알아서 하세요. 끝까지 저보고 오빠 챙기라는 말씀만 하시네요. 이젠 좀 벗어나고 싶어요. 솔직히 제 친오빠도 아니잖아요. 이젠 스스로 독립해서 살게 엄마도 그냥 오빠를 지켜봐 주세요. 야, 너 부잣집 딸내미 됐다고 네 오빠를 버리려는 거냐? 사람이 그렇게 편하면 안 된다. 네 오빠 몫으로 방 5개짜리 주상복합 하나만 해달라고. 네 친아버지한테 말씀 좀 드려봐. 엄마, 그만할래요. 엄마 아파트도 없던 걸로 할게요. 이제 저한테 연락 그만하세요. 야야, 선혜야. 얘, 내 아파트는 주고 가야지. 선혜야. 가족 내에서 더 이상 호구 역할 하기 지긋지긋해서 가족과는 연을 끊었습니다. 늘 오빠와 차별받고 서럽게 자랐는데 친가족이 아니라니 오히려 홀가분합니다. 지금까지 절 키워준 엄마에게 그 값은 다 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친아버지와 우리 세 식구만 바라보고 살려고 합니다. 이젠 좀 평온하게 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파란만장한 제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늘 평화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주부로 최근에 남편과 이혼을 한 이후 얌체 같은 시모에게 제대로 복수를 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통쾌하게 복수하게 된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당신 식당 일에 요즘 너무 열심인 거 아냐?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집안일을 이렇게까지 내팽개치고 있어도 되는 거냐고. 우리 결혼할 때 당신이 한 얘기 기억 안 나? 각자가 버는 만큼 집안일 분담하자며. 당신 이제 백수 신세 됐고 나는 엄마 식당에서 일하게 됐으니까 당연히 집안일은 당신이 책임져야지. 아무리 그래도 남자가 집안이라는 건 멋이 안 살잖냐. 그리고 내가 취업을 하려면 공부도 하고 준비할 게 많은 상황인데 집안일에 시간을 쓰면 죽도 밥도 안 되잖아. 이대로 내가 계속 백수 신세였으면 좋겠어? 남편이 백수 소리 듣는데 당신 속이 편하겠냐고. 솔직히 말해서 당신 회사 잘리고 나니까 난 오히려 더 편한데? 나보다 조금 더 번다고 집안일 전부 나한테 떠맡기고 청소며 설거지며 당신 하고 싶은 대로 시켜댔잖아. 그거 내가 참아줬을 때
당연히 이런 날이 올 거라는 생각 못했어? 당신이 회사 수입은 괜찮아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부실 기업인 거 알고 있었잖아.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확 태도가 바뀌어 버리면 내가 적응이 안 되니까 그렇지. 우리 결혼한 지 이제 4년밖에 안 됐는데 너무 섣부르게 부부의 일들을 결정짓고 결론 내리지 말자. 그 얘기를 내가 당신한테 언제 했더라? 신혼 때부터 얘기했어. 내가 집안일이며 엄마 식당일 돕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당신한테 말했던 거 기억나지? 그때 당신 코웃음만 쳤지. 내 얘기 언제 제대로 귓등에나 담아줬어? 이게 다 업보라는 생각은 안 들지? 업보인 거 알겠으니까 나 좀 숨쉬게 도와달라고. 집에서 집안일하니까 이게 사람 사는 게 말이 아냐. 남자로서의 자존감도 쪼그라들고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일 날 것 같다고. 아빠가 돌아가신 마당에 집안 기둥이 그래도 나인데 30 넘은 나이에 백수라는 게 말이 되냐? 엄마가 이런 내 모습 보면 얼마나 실망할지 짐작도 안 갈 지경이야. 그래도 어머님한테 힘든 거 얘기는 했다며? 뭐라고 말을 부풀려 놨길래 어머님이 날 카페에서 보자고 하시는데? 당신이 힘든 거 또 보나마나 과장해서 잔뜩 떠벌려 놨겠다? 엄마야 원래 내 일이라면 두 팔 꺾고 어디든 나서는 사람이잖아. 그냥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길래 집안일 하느라 힘들다고 했을 뿐이야. 어이구, 그렇게 말했을 줄 알았다. 집안일 한다고 힘든 게 아니라 당신이 회사 잘린 것 때문에 힘들다고 말을 해야지. 그것 때문에 집안일하게 되어놓고 말을 왜 그따위로 해서 사람을 힘들게 해? 어머님 전화로 나한테 쏘아붙이는데 하도 큰 소리를 치시니까 지금도 귀가 먹먹하다고. 엄마도 사람인데 자기 자식이 힘들다니까 당연히 신경 쓰이겠지. 그래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는 마. 이것도 당신 자업자득이잖아. 남편 무시한 자업자득.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오늘 집에 들어가면 청소 제대로 했는지 설거지도 기름때 없이 잘 됐는지 확인할 거야. 아, 또 아쉬운 소리 좀 했다고 깐깐하게 나오고 그러냐. 원래 나 100% 완벽하게는 못해도 어느 정도 설렁설렁은 잘하는 사람인 거 알잖아. 저번에 보니까 설거지했다는 그릇에 강아지 똥이 묻어 있었잖아. 그건 설렁설렁한 게 아니라 일부러 나 엿먹이려고 공들인 수준이던데? 강아지가 꼬리에 똥 묻히고 돌아다니다가 그릇에 우연히 묻은 걸 가지고 왜 내 탓이야. 그런 식으로 따지면 강아지가 전선 끊어먹고 소파 뜯어놓는 것도 다 내 탓이겠네? 당신이나 어머님이나 공짜라면 사족을 못 써서 정말 큰일이다. 비싼 품종견이라는 말에 내 상의도 없이 멋대로 데려와 놓고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무력에 눈이 멀어서 일 그르친 게 한두 번이야? 제발 정신 좀 차려. 아, 몰라. 난 어찌됐건 취직한다고 바쁘니까 집안일 무조건 5대5로 나눠. 난 이대로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배를 째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다니던 보험회사가 망하는 바람에 백수 생활을 하게 된 남편은 오랫동안 공무원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회사를 골라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보험사에 운 좋게 취직을 하게 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남는 시간에 제발 스펙을 쌓으라고 말했지만 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공부냐며 집에서 뒹굴거리기만 했었죠. 그래놓고 회사가 망하게 되니 집안일도 힘들다던 남편 때문에 저도 많이 갑갑했는데요. 시어머니가 이 일로 잔소리를 하면 저 역시도 할 말이 많은 상황이라 마음을 단단히 먹고 만나기로 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너 우리 진우한테 집안일 많이 시킨다며 식당 일 바쁘다는 핑계 대면서 바쁘다는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정신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국수야 뭐 면 삶아서 육수에 첨벙 담그고 내놓으면 끝날 일 아니니? 국수집 일 해봐야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바쁘다고 그 유세라니? 유세를 떠는 게 아니라
엄마랑 저랑 둘이서 하기에는 너무 일이 버거울 정도로 많아서 그렇죠. 어머님도 막상 가게에 손님들 오가는 거 보시면 납득하실걸요? 저번에 한 번 봤으니까 네가 여기서 더 말 보태고 그럴 필요 없다. 어쨌거나 널 보자고 한 건 쓸데없는 잔소리 하고 싶어서가 아니다. 우리 진우한테 잘하라는, 어차피 듣지 않을 얘기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이한테는 제가 충분히 잘하고 있다니까요, 어머님.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면 무슨 용건으로 부르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안사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남편 잃은 처지는 동병상련이 아니니 여자가 혼자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안사돈만 괜찮다고 하면야 내가 선자리 좀 소개해 줄까 하고. 선이요? 엄마는 그런 거 딱히 관심 없을 텐데요. 그거야 네 생각이고 실제로 안사돈이 관심이 있을지 없을지는 또 어떻게 아니?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 보고 판단을 해야 할 거 아니냐. 어떤 분이신데요? 어머님이 소개해 주시려는 분이면 좋은 분일 것 같네요. 무슨 아첨을 그렇게 대놓고 하니 어쨌건 소개해 주려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건 맞다. 부동산 중개업자고 이 인근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토박이야. 그래서 발도 넓고 단골 손님도 많이 만들어줄 수 있어. 왜, 너도 오며 가며 한 번쯤 본 적 있지 않을까 싶구나. 사거리에서 꺾는 곳에 커다랗게 부동산 하는 곳 있잖니? 설마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있는 부동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사장님 배 나오고 탈모도 있으시던데. 사람이 배가 나왔다는 건 인덕이 후하다는 거고 탈모라는 건 정력이 좋다는 뜻 아니겠냐. 안사돈도 막상 만나보면 좋아할 거다.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얘기를 전해보기 할 텐데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엄마가 요즘 식당일 때문에 워낙 바빠서 정신도 없고 누구 사귀고 이런 거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라서요. 알지. 안사돈 돈 모으는 재미로 사시는 분인 거. 나도 저번에 식당 갔는데 아는 척도 안 하시고 국수 말고 있는데 좀 불편할 지경이었다. 아, 그거 엄마가 나중에 알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어머님이 모자 쓰고 와서 못 알아봤다고. 나중에 또 오면 서비스로 잘 챙겨드리겠다고 하시니까 한번 같이 방문하실까요? 됐다. 엎드려 절 받는 것도 민망하니까 괜한 소리 하지 말거라. 원래 나는 주는 만큼 받는 사람이지. 주지도 않아 놓고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냐.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돈 욕심 많고 쓸데없이 탐욕스러운 사람이다. 알잖니? 네, 알죠. 어머님이 돈 욕심 없으신 분인 거. 그럼 혹시 맞선 소개해 주시는 것도 뭔가 좀 드려야 할 게 있을까요? 드리고 자시고 할 거는 없고 국수집에서 몇 달 정도만이라도 일 좀 하게 해주렴. 주방에서 일도 배우고 레시피도 좀 배웠으면 좋겠다 싶구나. 내가 모아놓은 돈은 그래도 좀 있는 편이라 가게 차리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 레시피를 공짜로 알려달라고요? 그건 좀 엄마랑 상의가 필요한 일 같은데요. 그리고 맞선 대가로도 좀 지나친 느낌이고요. 너도 잘 생각해봐라. 바로 옆에 장사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잖니. 그리고 내가 가게를 차려서 잘 되면 너도 좋은 일 아니니? 게다가 내가 당분간 안사돈이랑 너랑 같이 도와서 일하면 가게 일도 수월해질 거고 덕분에 우리 진우도 조금은 집안일 덜 할 수도 있을 거고 레시피는 안 알려줘도 되니 옆에서 지켜보며 일 도울 수 있게만이라도 해주거라. 월급은 내가 일한 만큼 받겠지만 성에 안 차면 공짜로라도 일할 테니. 응? 어머님 뜻이 그러시다면야. 일단 엄마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제가 설득은 해보겠지만 엄마가 이런 부분에서는 까다롭고 이상한 고집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시거나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래 고맙구나 아가.
그런데 요즘은 저보고 애 가지라고 재촉 같은 거 전혀 안 하시네요? 신혼 때만 하더라도 저 그걸로 많이 힘들게 하시더니. 요즘 같은 세상에 대를 잇니 많이. 그런 게 뭐가 중요하겠니? 그저 자기 몸 건사하기도 힘든 세상인데. 저와 엄마가 운영하는 식당 일을 난데없이 돕고 싶다는 어머님. 레시피 운운한 걸로 보아 또 얌체같이 돈 되는 식당의 비법을 쏙 빼먹고 싶어 하는 게 눈에 훤히 보이는 게 참 얄밉더라고요. 심지어 그 대가랍시고 언급한 게 별로 매력도 없고 엄마와는 연령대도 맞지 않는 부동산 중개업자분이라고 하니 기가 막혔죠. 시어머니의 제안을 당연히 거절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제안을 받아들여야만 할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연일 바쁜 식당 일을 저와 둘이서만 해나가느라 과로하게 된 엄마가 결국 무리한 일로 인해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게 된 것이었죠. 엄마, 간 수치가 이렇게 높게 나온 건 의사 선생님이 살다 처음 본다고 하시더라. 사람이 어떻게 몸을 굴려야 갑자기 혼절을 할 수가 있어? 난 정말 엄마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시겁했잖아. 네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어떻게든 너 건사하고 먹여 살리겠다고 다짐했잖니. 이럴 때가 아니라 얼른 퇴원해서 가게 일을 해야 할 텐데 정말 시간이 아깝구나. 엄마, 이럴 때라도 좀 푹 쉬고 가게 일은 앞으로 좀 줄이든지 하자, 응? 사람이 돈 버는 것도 건강 위해서 그러는 거고 행복하고 싶어서 돈 버는 거잖아. 돈이 인생의 전부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몸 상해가며 일을 하는 거냐고. 네 말이 맞기는 하는데 가게 손님들 실망시켜주고 싶지도 않아서 그래. 식당 며칠 동안이나 쉬면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이 실망할 텐데 그걸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번 달 매출에 완전 타격이 크겠는데. 의사 선생님이 엄마가 너무 과로해서 간이며 장기며 죄다 망가지기 직전이었다고 그러더라. 몸 상해가면서 일할 거면 사람을 좀 쓰든지 하자. 응? 사람 쓰는 거야 쉽지만 국수집 일 쉽지 않은 거 너도 알고 있잖니. 진득하게 붙어서 오랫동안 일 배우려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또 아무나 뽑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잖아도 어머님이 식당을 배워보고 싶다고 하시기는 했어. 사돈 양반이 무슨 바람이 불어서? 몰라. 식당 차리고 싶은 마음이 나중에 생겼다 어쩐다 하시면서 레시피까지 달라고 하시더라. 그거야 무리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별 문제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엄마 생각은 어때? 어차피 옆에서 지켜본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따라 할 수 있는 맛도 아니잖아. 그렇지. 그 세월 동안 익혀온 게 있는데 사소한 거 하나만 달라져도 맛이 크게 좌지우지되는 게 국수 아니니. 어쨌거나 사돈 양반 욕심 많은 사람이니까 가게 일 배우면 오랫동안 잘 붙어 있기는 하겠네. 내 생각이 좋다면야 나도 괜찮은 것 같다. 오케이. 그럼 엄마도 찬성했으니까 시어머니한테 이 이야기 전할게. 당장 내일부터라도 일할 수 있다고 하시면 좋아하실 거야. 저는 시어머니에게 가게 일을 도와달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흔쾌히 일을 받아들이면서도 엄마의 건강이 상한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더군요. 어휴, 안사돈이 과로로 실려가다니 안타까워서 어쩐다니.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적당히 무리를 하셨어야지. 그렇잖아도 병원에 더 누워있기 싫다는 거 뜯어말리느라 고생했네요. 사실 돈 때문이기도 하지만 손님들이 끊어질까봐 그게 더 걱정이라고 하시네요. 손님이 돈이니까 그 말이 그거 아니니? 어쨌거나 사람이란 말이다. 인생에서 돈이라는 게 전부가 아니다. 돈 말고도 얼마든지 추구해야 할 게 있는 법이야. 너도 잘 새겨들어. 네. 저야 어머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고 늘 새겨듣고 있죠. 그런 애가 임신하기 싫다고 이 시모 속을 그렇게 썩였니? 어머님, 사실 그 문제로 하도 화를 내셔서 그이 얘기를 하기가 조심스러웠는데요. 제가 임신하기 싫어했던 게 아니라
임신 못하는 걸 자꾸 제 탓으로 하니까 거부감이 생겼었던 거예요. 거부감이라니, 애 낳자는 게 우리만 좋자는 것도 아니고 너도 좋은 일 아니냐. 그게 거부감이 생기고 자시고 할 게 어디 있니? 아니요. 저도 당연히 좋기는 한데 임신이 안 되는 이유를 검사해보자니까 본인은 죽어도 아니라면서 검사 같은 걸 안 받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속상해서 이렇게 한 사람한테만 책임 전가할 거면 임신이라는 문제를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었던 거예요. 임신한다고 하더라도 육아며 애가 자라면서 이래저래 신경 쓸 일이 많은데 저한테 다 떠맡길 거냐고 말했었던 거고요. 이걸 그이가 좀 왜곡해서 전달드렸는지 어머님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너란 게 이제 결혼한 지 5년이 넘었다. 대를 이을 자식이 필요하다고 노래 부르다가 아예 내가 목이 쉴 지경이잖니. 그래서 나도 포기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알고 맘 편히 먹거라. 참, 어머님이 도와주신 덕분에 그이도 취업 준비하는 거 지금보다 더 수월해질 것 같거든요. 요즘 들어 더 외출도 잦아지고 집 밖에만 돌아다니는 것 같던데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얘기하면 항상 화부터 내고 의심하냐고 버럭버럭 소리만 질러서요. 집에서는 공부를 못하는 타입도 있는 법이잖니. 별 대수롭지 않은 일에 신경 쓰기보다는 안 사돈 건강이나 신경 쓰렴. 그리고 여하튼 간에 내가 식당 일은 당장에라도 도와주면 된다 이거지? 괜히 나 어렵다고 설렁설렁 가르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뼛속까지 제대로 배워서 가게 차릴 수 있도록 잘 가르쳐다오. 알겠니? 네, 어머님. 어머님만 안 불편하시다면야 얼마든지 말씀드릴게요. 그렇다고 이 시모를 우습게 보는 건 용서 못해. 가르친다고 해서 네가 갑이 아니라는 것도 명심하렴. 알겠니? 네, 어머님.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가게 레시피 그대로 알려드리는 거야 맛이 겹치니까 무리겠지만 어머님이 열심히 잘 따라오시면 메뉴 개발하는 것부터 맛내는 것까지 많이 도움드릴게요. 당연한 얘기를 왜 생색내고 있니? 알겠으니까 얼른 일이나 시작하자꾸나. 의욕을 너무 보여서 절 힘들게 하는 시어머니와 달리 남편은 게으르기 짝이 없어 사람 속을 터지게 했었는데요.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면 방에 누워 빈둥거리기만 하는 모습이 아주 일상이었습니다. 여보, 제발 기본적인 건 좀 지키자고. 내가 몇 번을 말해. 물 떠마시는 것도 내가 있어야 하고 밥도 알아서 안 차려 먹잖아. 하다못해 식당도 물은 셀프 서비스라고. 여기가 식당이니? 식당이야? 좋아. 그렇게 말했으니까 나도 한번 따져보자. 식당이 아닌데 왜 집에 오면 당연한 것처럼 밥 한마디 하고 드러누워서 대접받을 생각만 하고 있는데? 집안일 5대5로 하잘 때는 언제고 어머님이 도와드려서 편해졌는데도 빈둥거리기만 하냐고. 밖에서 공부하는 게 워낙 힘드니까 그렇지. 생각을 해봐. 독서실에서 취업 준비하면서 머릿속에 이것저것 집어넣는 것도 지옥인 마당이야. 근데 집에서마저도 휴식 없이 집안일 신경 쓰느라 힘들어야 해. 솔직히 엄마가 가게 일 도와줘서 편해졌으면 내가 어떻게 나오건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게 인지상정 아냐? 당신은 어쩜 사람이 그렇게 뻔뻔하고 자기중심적이야? 웃기고 있네. 자기중심 끝판왕한테 그런 얘기 들으니까 기가 찬다. 아기 못 가지는 것도 내 탓으로 몰아가려고 안달이 났던 사람이 할 말이니? 내가 언제 당신 탓이라고만 했어? 애 못 가지는 문제 당신 탓일 수도 있고 내 탓일 수도 있으니까 건강검진을 해보자고 했잖아. 됐네요, 이 사람아. 나 군대도 1급 현역으로 간 사람이고 이제까지 건강으로 큰 문제 없었던 사람이야. 그럼 내가 무정자증이라도 된다는 거야, 뭐야? 보나마나 당신이 임신 못할 체질을 타고나서 그런 걸 텐데 왜 자꾸 나만 가지고 트집을 잡냐고.
정 억울하면 당신이 혼자라도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보든가. 집에서 빈둥거리며 속을 터지게 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차라리 이혼을 해버려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 지경이었습니다. 보험회사에 다닐 때야 그래도 자주 보는 시간이 없었으니 그럭저럭 버틸 수가 있었지만 살면 살수록 이 사람하고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려나 생각하며 버틴 것이 5년이나 됐으니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하지만 엄마가 식당 일을 하기 위해 회복을 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으니 시기적으로는 좋지 않은 시점이라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던 저였죠. 그런데 이런 결단을 내리고 싶게끔 만드는 말을 엄마가 꺼내더군요. 엄마 말이다. 일은 이만하고 쉬는 게 어떨까 싶구나. 그게 무슨 말이야? 식당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굴더니 찾아주는 손님들 덕에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좋았지. 그런데 점점 내가 사람들의 행복한 걸 보고 싶어서 돈을 버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돈으로 보이니까 그게 행복한 건지 헷갈리더라고. 누워있으면서 많이 반성했다. 돈에 미쳐가지고 몸까지 상해가면서 그렇게 고생을 했었나 하고, 죽고 나면 갖고 가지도 못할 걸 위해서 그렇게 무리했나 하고. 엄마 말이야 맞는데 그럼 식당은 어떻게 하고? 나 혼자서는 감당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도와주기는 할 거지? 사돈 양반이 도와주고 있다며. 말도 마.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사람 말은 또 더럽게 안 들어. 내가 오이를 어슷썰기 하면 그걸 그대로 따라하면 되잖아. 근데 자기 고집대로 믹서기에 갈아야 직성에 풀리시나 봐. 이런 게 하도 많아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도 모르겠어. 그럴 때는 단호하게 말을 해야지. 손님한테 맛없는 음식 내놓다간 큰일이잖니. 안 그래도 내가 보일 때마다 통제하고는 있는데 고집이 어찌나 센지 모르겠다. 자기 말이 맞다고 박박 우기면서 조만간 자기 친구들 하루 날 잡아 쉬는 날에 부를 거래. 그리고 가게 방식이랑 자기 방식이랑 뭐가 맞는지 확인도 받겠다더라고. 참 대단한 열정이다만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구나. 보니까 요리는 평생 해본 적도 없으신 것 같던데. 내 말이. 하여튼 엄마가 빨리 나아야 가게를 정상화할 수가 있을 텐데. 엄마가 가게를 좀 오래 비우고 있고 자기도 일 해보니까 할만하다 싶은가 봐. 가게 인수해볼까 말까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니까? 사돈 양반이 인수한다고 제대로 할 수나 있겠니? 팔아버리면야 마음이 편하긴 하겠구나. 사실 나 건강 회복할 때까지 시간도 걸릴 것 같아서 그랬으면 하는 마음인데 헐값에 처분하기는 아까웠거든. 그럼 어머님한테 한번 말씀은 드려볼까? 그러도록 해보렴. 아니 꼭 그렇게 하렴. 만약에 팔 수만 있다면야 우리야 좋지. 그렇잖아도 가게 일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리 아프던 차였으니까. 너도 이참에 좀 쉬어도 되고 네가 하고 싶다고 하던 다른 가게 차려도 되고. 응? 엄마가 아픈 일로 인해 잘 되던 국수집을 넘기게 된 상황이 그리 달갑지는 않았던 상황이라 저는 저라도 계속 가게 일을 해보려고 했죠. 하지만 남편의 문제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저는 그런데 정신을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나태함은 나날이 수위를 더해가고 있어 강아지 산책까지 시키지 않아 집이 난장판이 된 일도 있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던 저는 남편을 몰래 미행했습니다. 대체 독서실에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길래 집에서 이렇게 나태하게구나 하루 종일 지켜볼 요량이었죠. 때마침 시모가 가게 영업을 쉬는 날 본인의 친구들을 불러 자기 국수를 맛보게 하겠다고 한 날이라 시간도 남았었는데요. 저는 결국 남편을 미행하게 되었고 불륜의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공원에서 어떤 아기를 안고 있는 여자와 만나더니 다정하게 손을 잡고 산책을 하더군요. 참 기가 막혔죠. 당신 지금 어디야? 왜? 내가 어딘지 알면 뭐하게?
말이 왜 그렇게 까칠하게 나와? 그냥 어딘지 물은 것뿐인데. 당신이 좋은 이유로 물었으면 내가 까칠하게 대답을 할 것 같아? 보나 마나 또 트집 잡으려는 거 아냐? 아니, 어머님이 국수집에 친구들 불러서 대접한다고 하셔서 시간이 남으니까. 그래서 당신이랑 오래간만에 영화나 같이 볼까 싶었지. 나 취직해야 한다고 바쁘다고 했던 거 기억 안 나? 공부하느라 바쁜 사람한테 영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바쁘니까 적당히 좀 해. 그래, 나도 앞으로 많이 바빠질 것 같네. 이제 당신한테 이런 얘기할 일은 아마 없을 거야. 뭐라는 거니? 아침부터 사람 짜증나게 하네. 사태를 조금 더 파악하기 위해 모른 척 몰래 따라갔었는데 서너 살쯤 되어 보이던 불륜녀의 아이는 남편을 두고 혀 짧은 소리로 아빠 아빠라고 부르며 좋아하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복수해줘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때마침 시모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안사돈 식당은 내가 운영해야겠구나. 사람들 반응이 아주 난리도 아니었다. 어머님 국수 반응이 좋았다고요? 그래 이거사. 이 시모가 안 해서 그렇지 작정하고 덤벼들면 무슨 분야든 최고인 거 모르니? 됐으니까 안사돈 그냥 이참에 평생 쉬시라고 해라. 지금 엄마가 평생 아프라고 악담하시는 거예요? 농담이잖니 농담. 그러니까 왜 사람 말을 안 믿고 고집을 부려. 내가 하는 방침이며 레시피가 맞다니까. 이 시모 손맛을 왜 못 믿냐고. 어머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남편한테 화나서 애 안 가지겠다고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많이 화내셨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왜 확 태도가 바뀌셨어요? 그런 일로 화를 내서 뭐 하겠니? 어차피 되지도 않을 거 설득하느니 그냥 내가 포기하는 게 맞지. 혹시 안심이 될 만한 일을 겪었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막 갑자기 대를 이을 손자가 생겼다거나. 너 무슨 농담을 해도 그따위 농담을 하니? 시모한테 그게 할 소리야?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해서 그랬어요. 농담이니 기분 푸세요. 참, 식당은 어머님 말대로 넘겨드리도록 할게요. 가격 잘 쳐준다고 하신 건 절대 잊지 마시고요. 정말이니? 엄마 아픈 상황이고 어머님이 요리도 잘하시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그이도 번듯한 자식으로 잘 키우셨으니까 저랑 엄마 식당도 더 훌륭하게 만드실 것 같아서요. 네가 오랜만에 이 시모에 흡족한 소리를 하는구나. 그래 좋아. 오늘이라도 당장 계약서 쓰자꾸나. 저는 엄마와 얘기한 대로 시모에게 식당을 넘기는 한편 흥신소를 통해 남편과 시모의 뒷조사를 몰래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예상했었던 대로 오래전부터 남편은 불륜을 저질러 오고 있었죠. 시모는 이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남편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괜찮다며 부추기기까지 했었던 사람이었고요. 저는 알아낸 증거들을 가지고 이혼 소송은 물론 상간녀 소송까지 함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막대한 돈을 토해내게 되어 도끼가 오른 남편이 제게 따졌지만 저는 오히려 기분이 좋더군요.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됐니? 우리 그래도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이따위로 끝을 맺어야 했냐고. 그 오랜 세월 동안 나 기만해온 거 생각하면 할 말 없는 건 당신 아냐? 아무리 대를 잇는 게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두 집 살림을 할 생각을 할까? 당신이나 당신 엄마나 아주 막장이다 막장. 지금 네가 가져간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알고 있지? 엄마가 앞으로 식당 일하면서 벌어들일 돈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된 돈이라고. 그래. 돈 열심히 벌어서 남의 자식 잘 부양해봐. 뭐? 남의 자식? 그게 무슨 소리야? 설마 지호 얘기하는 거야? 누가 봐도 남이다 싶을 정도로 하나도 안 닮았더라고. 못 믿으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개소리하고 있네. 지호 내 자식 맞아. 내 씨로 낳은 내 자식 맞다고. 참, 어머님 식당도 아마 반년? 그 정도도 안 돼서 망할 거야.
이것도 못 믿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아주 저주를 퍼붓는구나. 꺼져. 나도 더 나쁜 말로 갚아주고 싶지만 이미 인생 망한 거나 다름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해줄게. 파이팅! 저의 남편이었던 사람은 믿지 않았지만 제가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흥신소를 통해 알게 된 것은 전 남편의 불륜녀가 아이의 친아빠로 보이는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이었거든요. 그리고 전시모의 국수 맛은 최악으로 친구들이 비위를 맞춰주려 거짓말을 한 게 틀림없었고요. 결국 제가 예언한 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남편이었던 사람은 불륜녀와 완전히 사이가 파탄이 났고 무일푼의 자식도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전 시모 역시도 식당이 완전히 망해 반년은커녕 3개월 만에 폐업을 하게 되었고요. 전 남편은 제가 임신을 못한 게 본인의 무정자증이 원인임을 알았다며 전시모와 함께 잘못을 빌어오고 있네요. 하지만 머리에 총을 맞지 않은 이상 이들을 용서해줄 이유가 저에게는 전혀 없네요. 전 현재 엄마와 함께 소소한 일상을 보내며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있는 중이랍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